자, 7강 Teaching Pronunciation Chapter 10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발음 지도에서는 그렇게 그 시험에서는 출제 내용이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dot group 됐고요. prominence, 강세나 주요 음절에 대한 suprasegmental feature에 대한 내용입니다. intonation, suprasegmental feature이고요. 그 다음에 리듬, 이런 전부 다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suprasegmental feature가 학습 목표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모두 정확성 중심의 수업이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segmental과 suprasegmental feature가 어떤 내용인지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planning instruction 여기 부분입니다. 먼저 그 발음 자질, 초분절음이든지 어떤 것인지 이제 정확하게 그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에 어떤 세그멘트 피처이건 슈퍼 세그멘트이건 그 어떤 정확한 내용적인 발음에 대한 지식을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것이 contextualized minimum pairs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L 사운드와 R 사운드 차이점을 이제 그 학습시키는 거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피처로 여기 is that light, is it right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이 발음의 차이를 통하여 전체 의미가 변화되는 것, 이렇게 형태되는 것이 미니멈 페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contextualized minimum pair, 이 뒤에 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textualized minimum pairs. 자, 그 다음에 controlled practice, 처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 내용은 description과 listening description, 여기에서는 discrimination은 정확한 발음에 대한 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control practice에서 needs와 interest를 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ttention should be focused mostly completely on form.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의식은 언어 형태에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가능하다면은 학습자들의 needs와 관심을 반영하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발음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자들의 니즈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에 또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PPP에서 아는 프레젠테이션 단계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알게 하는데 발음의 정확한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프랙티스에서는 미닝과 폼의 초점이 이렇게 있는 그 형태이다라는 겁니다. Begin to bring focus on meaning 인데, 여기에 발음뿐만 아니라 폼과 meaning에 대한 커넥션을 이어가는 것이 가이드 프랙티스 단계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 프랙티스 맨 마지막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이 단계에서는 폼과 meaning이 밸런스가 있다인데, 사실은 학습자의 대부분 의식은 meaning에 가 있고요. 폼에는 발음에 대한 정확한 사용이 학습 목표로 잡혀있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폼과 미닝에 대한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정확한 발음을 이제 사용하면서 슈퍼 세그멘트적인 어떤 피처를, 스트레스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의미 전달,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지도는 여기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평가에 있어서 다이그노스틱 이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이제 어떤 평가적인 발음에 대한 진단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이그노스틱, 항상 진단고사, 교수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의 발음에 대한 어떤 진단 상태,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Diagnostic Evaluation, Ongoing Feedback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머티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진행되는 것, Development Process에 대한 평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ngoing Feedback이라고 하는 말은 Formative Feedback, 한 차시에 대한 지식의 형성 정도에 대한 발달 단계적인 지식의 평가이다라는 겁니다. Peer feedback. 여기 지금 sleep과 sleep 이렇게 지금 이 발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미니멈 페어 형태로 이제 서로 학습자들 간에 발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뭡니까?
peer feedback입니다. peer feedback. 자, 여기까지 발음 지도였습니다. 다음 장 이제 넘어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입니다. 리딩에서는 리스닝에서 이제 살펴봤던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written language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 말고요. 다음 장일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지러운데 잠깐만 여기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세요.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 여기 챕터로는 같이 넘어가 주세요. 12장입니다. 12 chapter 12. Developing engaged second language reader. 어떻게 효과적인 어떤 유능한 읽기를 하는 학습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유창한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Reading fluency is ability to decode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code는 텍스트 정보 자체, 어떤 텍스트로 구성되어있는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To comprehend text at the same time. 이해를 하면서 디코드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인데, 여기에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automaticity가 나옵니다. 이제 빨리 정확하게 유창한 읽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읽기에 있어서 기초되는 것은 automaticity를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 어떤 철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데 언어의 형태에 대한 어떤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Automaticity is defined as ability to perform a task easily with little or no conscious attention. 자, 뒤에 이 부분이 핵심이겠습니다. 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업을 해낸다 라는 겁니다. 이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automaticity 다시 읽기에서도 적용되는 학습 원리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한번 기입형으로 혹시 몰라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fluent reading을 하는 것은 발음업 읽기 능력을 기초로 readers can draw on top-down reading skill. 자, 유창한 읽기를 하는 사람은 발음업과 탑다운을 동시에 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정보 처리 방식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가 유창한 읽기를 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 predictions, inferences 이런 것 중요하겠습니다. 둘 다 using background knowledge to understand the text.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의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To integrate both in comprehension text. 자, 발음업과 탑다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적인 빌딩, 자, 탑다운적인 정보 처리가 반드시 기반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inference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추론하기, prediction은 그동안 읽었던 내용을 앞으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것, 이것이 prediction이다라는 겁니다. 둘 다 반드시 탑다운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동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항상 자주 출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업과 탑다운을 동시에 다 사용하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소수용으로 작년에 바로 출제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Text being read.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에 기초했을 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발음업과 탑다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모델에 따르면은 text being read,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겠죠. 자, 이것은 텍스트를 이제 읽는 그 텍스트 자체, 그것은 이제 발음업적인 정보 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Processing strategies,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똑같은 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다른 그런 읽기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지를 파악한다고 하면은 스키밍 스트래티지, 구체적 내가 필요한 정보만 이제 읽는다 이러면은 스키밍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거겠습니다. readers knowledge, 요 세 가지가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세 가지 요소로 들 수가 있다. readers knowledge base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스키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끝에는 탑다운 프로세싱, 여기는 바텀업 프로세싱, 이 부분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읽기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Processing strategy components comprises two subcategories: cognitive processing strategies and language processing strategy. 자, 이 대부분의 전략은 cognitive processing strategy입니다. 어떻게 내가 읽기를 효과적으로 인지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목적에 따른 분류, 방금 말씀드렸던 뭐 스키밍이라든가 스캐닝, 또 뿐만 아니라 시메틱 매핑 같은 어떤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서 내가 읽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구조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읽기 전략에 속하는 거입니다. Cognitive processing strategy equate to top-down elements of the reading.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지적 정보 처리 방법이다라는 것은 top-down elements of reading에 속하는 것이다. 즉 전략의 대부분, 우리가 읽기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이제 prediction이라든가 inference라든가 뭐 hypothesis testing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배경지식을 활용한 읽기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This strategy allow readers to make predictions about what they anticipate will happen in the next.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워크시트를 가지고 자꾸 묻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항상 학자의 배경 지식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과업이다는 겁니다. Make inferences using various pieces of knowledge. 여기 various pieces of knowledge라고 하는 부분 뭐죠? 스키마. 여기 지금 여기 from the text라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텍스트를 활용하여서 텍스트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이 인프런스 하는 내용은 텍스트에는 없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인 추론 내용물은 뭡니까? 학자들의 배경 지식에 기초하여서 한다입니다. 이 부분들은 탑다운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탑다운 프로세싱 정확하게 잘 개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볼까요?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y. 자, 여기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읽기 과정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뭐야? 어떤 것이 읽기 과정의 어떤 본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한다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읽기의 과정을 본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읽기의 전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Learners 읽기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서 읽는 것이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인지적 전략인 스캐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Learners who are most effective in language learning are those who use metacognitive strategy. 효과적인 읽기를 하는 사람은 metacognitive strategy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학습자들인데, understand the efforts required to learning a languag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자, 어떤 학습에 필요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찰을 통하여서 학습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한 이해를 꾀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초인지 전략이 효과적인 어떤 학습의 방법인 것을 소개하였고요. These learners are aware of what it will take to successfully engage in language learning tasks and they use variety of strategy to accomplish it. 여기서 strategy는 앞에 생략된 것은 cognitive strategy를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해하고 본질을 알면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요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해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프런스 같은 것들이 인지적 전략에 속하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읽기의 속 과정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룸 애플리케이션은 철저하게 읽기는 읽기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development of reading skill must be connected to the other language skills,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되어 있는데 이것은 skill integration 여기 나와 있죠. integrated. reading must be integrated. 이게 작년에 제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인텐시브와 엑스텐시브 리딩을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인텐시브와 엑스텐시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텐시브는 대부분 교실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Not limited to instruction.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언어 랭귀지 자체에 대한 어떤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업 그 프로세싱에 기반한 것들, 뭐 단어라든가 여기에 중요한 걸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strategy instruction 도 마찬가지로 인텐시브입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혔어요. 그래서 요지 찾기가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요지 찾기를 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과정과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깨닫게 하고 러닝 로그를 쓰게 하고 모델링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텐시브 리딩입니다. 여러분 요지 찾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엑스텐시브 리딩이 아니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텐시브 리딩이고 그것이 인텐시브인 이유는 요지 찾기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specially in terms importance of metacognitive awareness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metacognitive awareness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자들에게 교사가 보여주는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그 평가라든가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자, extensive 보겠습니다. extensive reading은 focus on reading larger amount of text입니다. 많은 양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extensive listening, extensive reading 원칙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관심의 반영, interest에 어떤 기초하는 그런 읽기,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Selection of the reading textbook based on their own interest. 각자의 관심에 기초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각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컴플스 인풋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for pleasure. 목적이 즐겁기 위한 개인의 읽기의 즐거움을 위한 유희를 위한 읽기이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intensive, extensive 잘 구분하시고요. 3번 figure 3 example of instruction that teacher can give reader purposeful reading activity. 자, 읽기에 목적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정체는 그래픽 오거나이저입니다. 그래픽 오거나이저 뭐라고요? 그래픽 오거나이저. 이제 comparison과 어떤 차이점, 이제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본문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하여서 읽는 이유가 요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완성하기 위해서 읽기를 한다라는 거겠죠. Reading in preparation for talking with the peer about what they have read, reading and gathering information to support opinions, and reading and preparing for writing in summary. 자, 이 뒤에 나오는 것, 자 보겠습니다. Support their opinions. Reading in preparation for their writing a summary. 이 opinion을 말하기, 아니면은 summary하기 이런 것들은 후활동이죠. 후활동. 여기에 이제 후활동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 본문 내용이다. 네, 나는 교복에 반대해.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나 나는 반대 입장이야. 혹은 서머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킬 인터그레이션에 속하는 활동이며 스킬 인터그레이션이 되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생각을 반영하여서 읽기를 좀 더 비평적으로 이렇게 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자, 중요한 내용 뭐 기입형 대비니까 그것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 큰 책을 빨리 한번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Integration, Mastery of Academic Reading. 자, 여기는 이제 아카데믹한 어떤 그 읽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integration of comprehension ability, not only the integration of the comprehension ability, but also the development of very large vocabulary and reasonable good command of grammar resources. 자,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문법적인 지식도 있어야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언어 지식과 읽어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양한 그 능력, 통합적인 능력이 이제 결국 본질이 그 읽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To handle academic reading loads,
rows. The students need a repertoire of reading strategy. 여기도 나오죠. 자,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인, 의식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사용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라고요? intensive reading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실 수업에서 전략적인 연습을 시키고 하는 것 전부 다 intensive입니다. pre-reading, during reading, post-reading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teaching procedure를 쭉 보겠습니다. pre-reading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top prior knowledge. 다른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위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위한 아이들의 그 유의미한 그 가지고 있는 선험적 지식,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죠. 스키마 액티베이션입니다. Provide information needed for comprehension. 자, 그러니까 이제 단어 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요지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어 지도입니다. 뭐 스캐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대를 하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티베이션 혹은 스키마 액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오거나이제이션 여기 별표하고요. 텍스트 오거나이제이션은 본문에 대한 그 담화의 구조입니다. rhetorical structure라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결국 스키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컨텐트 스키마타와 포머 스키마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머 스키마타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model practice common pre-reading strategy. 자, 어떻게 이 읽기 과정을 앞으로 다가올 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identifying reading goal, previewing the text, and predicting main idea 이런 등등의 어떤 전략을 한번 이제 모델을 하는 거. 그리고 연습해보는 거. 이것도 자 단어 지도와 함께 교사가 읽기에서 아이들이 읽어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비계, 단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부분 이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할 활동, 아이들이 할 활동에 대한 사용하게 될 전략을 모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픽 오거나이저 뭡니까? 읽기의 목적성을 주는 것이죠. Visual Display of Information. 자, 딱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테이블이라든가 차트, 그래프, 뭐 타임라인, 이렇게 플로우 차트 같은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정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정보를 질서 있게 구조하는 데 있어서 돕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차트,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채우기 위해서 읽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읽기의 목적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upport ongoing summarization.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진행 상태에서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읽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진행되는 서머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끝나고 난 다음에 during reading에서는 어떤 전략이 주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거, identifying difficulty 등등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들은 metacognitive strategy인데 이런 것을 실제로 프랙티스 해보는 이 대상 자체는 cognitive strategy입니다. 말씀드렸죠. 인퍼런스라든가 스키밍이라든가 스캐닝 등등의 이제 그 연습을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explore how text organization support comprehension. 어떻게 포머 스키마타가 자신의 읽기 과정에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획문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끝났더니 기획문에 항상 데이터가 이제 끝나는 그 날짜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고서를 읽었으면은 그런 보고서답게 숫자를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포머 스키마타가 어떻게 자신의 읽기 이해에 도움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정답은 포머 스키마타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시켰다. 그것을 알게 한다. 초점이 그런 어떤 교사의 레셔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Concept of definition map. Concept of definition map 여기도 있고요. 7, 8에 보게 되면 multiple perspective for build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단어 지도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요런 건데 이거는 semantic mapping이라고 합니다. semantic mapping. 뭐 다른 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meaningful word clusters. 이거는 기입형으로도 여러분 내기가 좋은데 단어가 너무 많아요.
뭐 semantic 매핑뿐만 아니라 word cluster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semantic 매핑과 함께 word cluster 정도로만 일단은 외워두세요. 이렇게 해서 단어 지도할 때 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인데, 이 목적은 컨셉 데피니션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단어 지도 목적으로도 쓰이고요. 이제 많이 쓰입니다. 배경 지식 활성화 그리고 단어 지도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이건 간에 어떤 스매틱 매핑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디스코스 스트럭처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올린다. 이 부분은 텍스트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오거나이즈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signal that provide cue to the organization. 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단서, 뭐 링커 같은 월드나 뭐 디스코스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알려주는 것, 이런 뭐 first, second, in conclusion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transitional words 같은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그 아이들의 포머 스키마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아웃라인을 컴플릿하게 한다라는 말이나 필링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하게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옛날에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아웃라인을 하게 하는 것,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 타임라인 등등 이런 것들이 읽기의 목적성을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자, 뭐 메인 아이디어 옆에다가 뭐 각각 브리프 그 패러그래프 여기 문단에다가 옆에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적게 하는 거, highlight transition words, the phrase that signal new section 이런 등등. 뭐 transition words는 당연히 텍스트에서 이제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cohesive 디바이스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용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하게 한다, 도움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반복적인 내용인데, 여기 어디서부터 이어졌나요? When they encounter challenging text, they employ strategy with a highlight level of metacognitive awareness. These strategies often apply to combinations support each other to achieve comprehension. Initially, good readers apply some subset of strategies without a lot of conscious thoughts. It is when the initial set of default strategies does not lead to successful comprehension that much of more conscious problem-solving mode of attention is activated. 자, 처음에 잘 읽는 사람은 읽기를 할 때 최초로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안 먹혔어. 그게 효과적이 않을 때는 다른 전략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전략적인 읽기 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알도록 해주는 메타코그니티브적인 어웨어니스를 불러일으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읽기에서는 뭐 필요한 그런 교수 방법이라는 거입니다. KWL입니다. 원래는 여기 지금 KWH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기의 지도 방법입니다. 읽기 방법입니다. K는 what I already know,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배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읽기 전에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본문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What I want to know, 읽기의 목적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본문 읽기를 이제 할 때 알고 싶은 내용을 생각을 하고요. H는 생략하겠습니다. How 부분은 방법인데, 원래는 what I have learned, 내가 배웠던 거,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읽고 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케이스 단계와 what I already know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거예요. what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은 거 적는 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기는 목적성을 이제 제공하고, 여기는 뭡니까? 스키마 액티베이션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키밍은 메인 아이디어 찾기에 대한 전략, 스캐닝은 구체적 정보 찾기에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찾기 위한 전략,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읽기의 목적성을 제공하는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에 대한 아웃라인을 비주얼화하여서 제시하는 것,
것이 그래픽 오거나이저이다입니다. 자, 원론적인 내용이 이제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읽기 이제 기입형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